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의힘 윤희숙이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네요. 어제 예고를 하면서 설마 했는데 진짜 한다면 한다였네요. 오히려 국진당에 있는 웬만한 남자 의원들보다 훨씬 배포가 큰 것 같은데 좀 여장부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 여자가 평소에 윤석열한테 맨날 무식하다면서 놀렸잖아요. 내가 이제 좀 알겠어,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스케일이 있었네요. 일단 본인이 나는 임차입니다로 시작한, 그렇게 해서 그 말 한마디로 그냥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서는 스타가 돼버렸잖아요. 단박에 진짜 벼락 스타가 됐죠. 그 말이 결국은 자기의 족쇄가 됐잖아요. 이 12명의 국진당 의원들 이름 중에 아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없어요. 국진당 의원 중에 이름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임차입니다 시작하면서 자기 스타성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눈에 딱 띄는 게 윤희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과 사람들이 윤희숙? 하면서 윤희숙한테 다 그냥 진짜 집중포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윤희숙이 약간 멘탈이 나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고 막 아버지는 그럴 리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황을 보시면 김진애 의원님이 잘 정리를 했는데 너무 이상하죠. 왜냐 아버지가 윤희숙이 근무하는 세종시에서 농지법 한 3,000평을 사거든. 그리고 자기는 농사 안 짓고 너무 티나잖아요. 게다가 그 농지에 대한 상속인이 누굽니까? 상속자가 누구예요? 윤희숙 씨잖아요. 몰랐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 솔직히. 어쨌든 사퇴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그래도 유종의미를 만든 거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주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봐요. 왜냐 윤희숙은 그 상황을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계속해서 진짜 나는 임차입니다가 귀신처럼 쫓아다닐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하루 저녁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사퇴를 선언했다고 봐요. 근데 이준석은 왜 이렇게 질질 짜지? 이해를 못하겠네.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게 그 12명 중에 5명이 윤석열 캠프 소속이에요. 이름은 모르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최소한 자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5명이 들어가 있으면은 윤석열이 이쯤 되면 자기의 입장 발표를 해야 하거든요. 왜냐 이 사람도 부동산이나 부동산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LH 사태부터. 그럼 본인도 뭔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쌩깝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것들은 얘기를 안 해요. 넘어가. 이게 윤석열의 계속된 방식이에요. 지금 이 국진당에서 윤석열이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땅 따먹기를 해서 힘을 키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국진당은 독배를 마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을 보시면 룰이 없어요. 그냥 안방에서 맘 놓고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난폭 운전을 하는 애를 데려다가 안에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죠. 나이 50이 넘도록. 지금은 이제 60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윤석열이 힘이 국진당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국진당은 그나마 3급수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폐수급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준석이 좀 버텨주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이 조민 학생에 대해서 부산대에 그 기자회견이 났고 입학 취소를 예정하는 발표를 했는데 어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굉장히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 뭐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같이 아파주고 울어줄 수도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조국 장관을 포함하여 조민 양을 생각하면 같은 한 동시대를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 가족이 단지 법무부 장관으로 나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 가족이 단 한 차례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2019년 여름부터 몇 년째 멸문지화를 가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눈 뜨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같은 이 동시대에 저 가족이 쓰러져 가고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또 무력함을 느껴요.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논리를 다 대고 증거를 대고 으쌰으쌰 했어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민주당이 이것을 문제화시키게 하고 민주당이 몸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그 추를 바꿀 수 없다. 왜냐? 민주당이 민의를 대표하는 정당이기 때문이에요. 이 정당을 통해서만 지금 대한민국에 그나마 기득권하고 싸울 수 있는 가장 그 결사체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다른 개개인은 아무리 싸워도 저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저들의 힘과 자본과 그 어떤 것을. 그들과 그나마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결사체는 민주당 뿐이에요. 그러게 민주당한테 우린 다 몰빵을 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이 그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국의 비극도 조국 가족의 비극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오는 거죠. 저는 아마 어저께 대통령도 너무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쨌든 최선을 다한다고 왔지만 결국 어떤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 가족에 있어서만큼은. 3월달, 4월달에도 여러 번 방송을 했지만 지나가면서 이 유은혜 장관의 이 조치. 4.7 재보궐선거가 바로 있기 바로 직전에 유은혜 장관이 갑자기 조민에 대해서 부산대에 입학 취소 가능하다.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도 직권으로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언론 플레이를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한테 득이 될 만한 것이 아닌데 그 짓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아시다시피 나경원 자식에 대해서도 박형준 딸의 홍대 입시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승인해주면 박형준 딸이 지원했는지 여부를 알려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쌩갔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조민만 딱 찍어가지고 입학 취소해도 돼 라고 부산하자가 어떻게 보면 압력을 넣거나 사인을 준 거죠. 가이드라인을. 유은혜가 지금 대학의 입시 비리라든가 입학 전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하나도 제대로 개혁한 거 있습니까? 단 하나도 그 사람들하고 싸운 거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조미만 하나 찍어가지고 잘라. 이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사실은 그때 유은혜의 그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포기했구나. 이 재보선을 포기했구나. 라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고 딱 선거가 끝나자마자 조국 추미애 탓을 하면서 이낙연은 잠수 타고 초선호족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그걸로 한 2주 내내 언론 플레이 했죠. 조응천부터 나와가지고. 그 과정이 다 여러분 연결이 돼요. 저는 나중에 한번 이 진짜 재보궐선거의 이 결과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와 그거를 한번 그리고 그 민주당의 그 AH 사태가 터졌을 때 여론이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속절없이 가만히 있으면서 청와대 탓을 하고 있었던 그 상황까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 나중에. 그리고 이것을 복귀하지 않으면 이것의 결과물이 이것이 다음 우리 대선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민주당 안에서 반드시 선거는 이길 필요가 없어. 반드시 줄 필요가 없어. 우린 나눠 가질 수 있어. 오세훈이 되면 훨씬 더 개발이 잘 될 거고 훨씬 더 나아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서로 쥐었구나 이거를 나눠 먹기가 가능하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유시민 작가가 절대로 말하지 않는 거.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해서 당하고 맞춰지고 정치를 포기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 두 당의 당합. 저는 그렇기 때문에 20% 이상의 차이가 났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거의 전 지역구로 석권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그 유은혜 장관의 그 선택에 대해서는 본인도 해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제가 볼 땐 감당할 수 있는 폭력 그 수위를 넘어갔거든요. 인간의 양심으로서 아무리 정파적인 것을 떠나서 이건 선을 넘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일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몇 년째 한 가족이 마치 조국 장관이나 딸이 자살을 선택하기 때까지 난 너희들을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저주를 하고 있는 거거든. 마치 부두교처럼. 죽든가 아니면 지옥을 경험하든가 이걸 같이 선택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다면 지옥을 경험하게 해줄게. 저는 이게 지금 마치 선언 같아요. 조국처럼 함부로 나서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 지금 이 꼴을 만든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그들과 싸워야 돼요. 이걸 지금 그냥 지켜보면서 백주의 대낮에 백주의 그 악마들을 그냥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악마들은 민주당 안에 많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이제 알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 영업 일정에서도 보면 송강호는 친일파였어요. 성공하고 싶고, 따뜻한 밥 먹고 싶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름 자기는, 친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나라에 공헌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친일을 자유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그 사회에서 살아보려고, 일제시대. 근데 내가 더 나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그 젊은 처녀의 발가락을 잘라야 되고 고문을 해야 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 사람도 저 한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내 양심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인의 발가락을 자르고 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그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양심의 마지노선이었거든요. 송강호한테는. 저는 지금 이 조민 학생한테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이 폭력이, 그리고 방관하고 있고 숨어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의 진실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미 양심의 임계점을 넘어갔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 무서워요. 이 정도가 됐으면 누군가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조민과 같은 시대의 입학사정관이었거나 조민 학생을 가르쳤던 분들이나 왜 안 나오죠? 그 입학 담당관이었다는 그분은 왜 안 나오죠? 왜 증언해주지 않죠? 그리고 의전원이나 치전원 입시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 부모나 자식들은 조민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걸, 오히려 조민이 훨씬 성실하게 자기 스펙을 쌓고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라는 걸 알 거예요. 조민이 왜 부산대를 써요? 부산대에는 성적만 보거든요. 심지어 블라인드 면접이잖아요. 오히려 스펙을 갖고 장난을 치기 좋은 데가 딱 서울에 있는 의전원, 치전원들 아닌가요? 만약에 조민의 그 관점에서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부터 이 서울에 있는 의치전 다 한번 조사해봐요. 서울만 전수조사 해보세요. 아마 거의 99%는 부정입학일 겁니다. 조민이서 보면. 근데 아무도 양심 선언하지 않는 게 저는 너무 무서워요. 제가 볼 때 우리 사회는요, 이 상식적인 시민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양심의 임계점을 저는 넘었어요. 제가 한 가지 바라는 점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 조국 장관과 가족들이 제발 좀 버텨주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반드시 봄이 온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되세요.